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했던 종목 매수 매도 지점 이야기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당장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여느 때와 같이 오늘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눈에 띈 테마는 요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후보로 그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인데요.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현상이 한번 생겼고, 그 중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세 MK가 지금 상한가에 문을 걸어 잠그고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었죠. 이렇게 보시면 1763억, 그죠? 1000억이 넘어가는 거래 대금이 나오면 이제 이 종목은 거래를 해볼 만한 종목에 들어왔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요게 이제 저희 매매 대상이었죠. 이루원. 그리고 실전 투자로 이루원을 매매를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매도 처분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최재형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중에 최재형과 윤석열 관련주 두 가지였습니다. 장중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다가 제가 그 유동성이 긴급하게 이렇게 이제 돈들이 일시적으로 훅 들어오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짧은 영상 있죠. 숏베타의 1분 미만짜리 영상에다가 여기 최재형 관련주 요게 이제 장중에 급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1분 미만짜리 아주 짧게 캡처해 가지고 올렸고요. 그때 이제 이익 실현하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이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을 윤봉길 기념관 앞에서 6월 29일 날 할 것이다 라는 뉴스로 윤석열 관련주 중에 대장격에 해당하는 종목들 또는 핵심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거든요. 그 정책주 중에 일부 종목들, 그리고 인맥주 중에 또 일부 대장주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렇게 생겨서 장중에 이렇게 영상만 캡처해서 한번 올려놨고요. 그 중에 제가 매매한 요 종목 이루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한 내역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루원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제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요 구간 요렇게 어제 오늘 요렇게 이틀간 어제 매수하고 오늘 매도를 했던 거죠. 2차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요. 이제 요렇게 크게 상승할 때 요 종목 말고 아까 보았던 한세 MK가 이렇게 상한가 두 번을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쉬어갈 때 왜 이걸 안 했냐면 이 거래 대금이 좀 적었어요. 얼마 정도 나왔냐면 이때 300억 나왔죠. 그리고 그 전날은 500억 나왔고, 여기 이제 상한가 첫날 간 날은 190억 나왔어요. 그죠? 저는 이제 매매 원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최소 7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에 이제 거래 대상을 관심 종목으로 넣고 실전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제 기준에 약간 미달했지만 이렇게 대장주의 모습을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거래가 이제 크게 터졌다는 거죠. 여전히 이거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고, 이 감사원장 최재형의 움직임을 그리고 뉴스를 자세히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한 내역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보고 계신 건 이루원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요 일봉 차트, 일지 차트 들어가 보면 요 매매마크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한 지점이 나와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매도를 했던 지점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요거 이제 바이만 나오죠. 요거 이제 분 차트로 보면 오늘 매도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제 5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5분봉 차트를 놓고 이렇게 좁혀서 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볼까요? 이렇게 가지고 매매마크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매수한 지점이 여기 있죠.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 평균 단가 한 요쯤 됐을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 처분을 하고 시장에서 탈출했습니다. 직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 아주 민감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꼭대기에 매도 처분하고 이렇게 나오지는 못해요. 이제 저는 걸어놓고 5%, 6%, 7% 올라가면 매도가 되게 이미 이제 설정을 해두고 그냥 제가 하는 일 하는 스타일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요것도 뭐 제가 장중에 이걸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권에서 아마 팔지 않았을까. 보고 있었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테마의 가장 핵심이 되잖아요. 윤석열과 최재형, 자, 야권 후보들이죠. 그리고 현 집권당에는 이재명 관련주 카스 있죠. 요런 대장들을 이제 주로 매매하면 끊임없이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한일단주나 다른 종목들도 한번 봐요.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렇게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죠. 요런 지점 있죠. 자, 요런 지점을 돌파할 때 이때 이제 돌파 매매로 사기가 좀 힘들었겠죠. 너무 급등해버려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조정해서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면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기가 좀 힘들었을 거고, 만약에 샀다면 이제 요날 장중에 이제 샀겠죠. 그럼 이제 갭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요럴 때 이제 또 매도를 했어야 되고, 이럴 때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돌파 매매는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왔다가 오늘 장중에 번쩍 뛰었다가 빠진 거거든요. 요게 이제 분 차트로 보면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분으로 딱 놓고 보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점이 이제 직전 고점 지점이었잖아요. 요거를 60분봉으로 볼까? 예, 요렇게 60분봉, 90분봉. 요렇게 보시면 좀 더 잘 보이죠? 자, 요런 지점이잖아요. 요런 지점. 그럼 요런 지점에 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요런 지점 있잖아요. 이렇게 번쩍 상승한 거. 요렇게. 자, 요 구간만 해도 10% 이상의 수익권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꾹 눌러보면, 자, 요 파란봉 대비 고가가 여기 이제 10% 이상 나오는 요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요런 밑에서 샀다고 하면 한 2, 3% 정도 수익 구간을 주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자,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적다라는 거죠. 대장은 이거 보세요. 자, 하루만 조정하고 바로 또 상한가로 밀어버렸잖아요. 이 정도로 대장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픈베이스 보면, 오픈베이스는 이제 이거 이렇게 긴 꼬리 아래 위로 보이시죠? 오늘 봉. 자, 이렇게 긴 꼬리를 준다는 거는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자, 보통 이렇게 되면 개미들은 이제 정신이 없어요.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호가창이 마치 가짜 볼린 생선처럼 팔딱팔딱 뛴단 말이죠. 현재가창이. 그러면 이걸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정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오늘 번쩍 뛰었다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익 실현을 안 하면 전고점 부근이죠. 이렇게 거래량 나온 전고점에는 일부시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익 실현을 안 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려요. 내가 샀던 금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는 언제나 이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요. 오리콤이라는 이 종목은 이제 2등주도 안 되는 거죠. 3등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물스물 내려가기만 해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오리콤을 샀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꼴이 있죠. 10,000원 정도를 이제 라운드 피겨로 놓고, 아니면 여기 이제 고가인이 종가, 상종가 있죠. 요런 지점에 오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요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한다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에 가담을 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분차트를 보고 지지하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죠. 요게 매매 전략입니다. 요런 매매 전략을 가지고 항상 시장에 가면
손실은 적게 나고 수익은 크게 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대장주가 아니니까 좀 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장중에 번쩍 뛰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서한이라는 종목은 이건 이제 어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오늘 다시 되튀는 그런 현상이 생겼네요. 다 종목들이 다 이렇게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그죠? 오늘 오전에 번쩍 뛰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테마주들은 같이 움직인다 군집을 이루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더 스킬을 쌓는다면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얘가 상한가의 문을 걸어 잠궈 버렸어요. 그러면 2등주나 3등주를 매매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등주나 3등주 중에서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많은 걸로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이 좀 큰 분들도 이 호가창에 호가 갭이 없이 매매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뭐 꼭 이렇다 하더라도 뭐 꼭 그 2등주, 3등주 외에 밑에 있는 짜투리주들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거래량이 크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을 하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상승폭도 훨씬 더 크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종목들이 윤석열 관련 종목주죠. 예, 애니능률은 역시 대장답게 이렇게 보세요. 상승을 하더라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죠. 18.3%. 이렇게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죠. 요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일봉 차트를 보면 예, 요렇게 자, 요렇게 거세게 반등을 하네요. 여기서 큰 폭의 반등을 하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인맥 말고 여기 덕성이나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애들 얘도 이제 박스권이긴 한데 우상승형 박스라고 보면 되겠죠. 서서히 올라가는 자, 요런 박스를 이 추세라고 하는데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은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들은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저점 대비 덕성은 1600%가 올랐어요. 1600%. 자, 엄청나게 올랐죠. 자, 이런 종목들의 이제 악재가 나오거나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검증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 약간 소외되기 시작하면 이런 이탈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적은 비중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 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즈코프도 이제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 테마인데, 요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빠지면 이제 급락이 빠지는데, 오늘 그 뉴스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살짝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지점을 깨게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엔벨로프 선이 지나가죠. 자, 요 선 깨고 내려오면 또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이나 웹스 이것도 봐야겠죠. 이것도 뭐 오늘 뭐 똑같이 움직였어요. 최재형 관련주는 오전에 올랐다가 빠졌고, 윤석열은 대권 선언하면서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르고 마감되는 그런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웹스 봐야죠. 웹스. 자, 웹스는 여기 지금 거래정지 흔적이 좀 있어서 이렇게 조금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쉬어가는 모습 보이죠. 자, 요런 지점에 저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점을 한번 잡아보세요. 분차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손절을 놓아가면서 내가 이제 분차트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전략을 짰는데 이렇게 짜는 거죠. 만약에 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전략이 이번 시장에서는 틀린 거거든요. 우리의 전략은 항상 틀릴 수 있어요. 주가의 그 향방은, 미래 주가의 향방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손절해서 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밑에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꼬리를 딱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느냐라는 거고, 떨어질 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을 쌓으려면
내가 만약에 비중을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 그런데 여기에 2차 매수 이후에 빠진다 하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돼요. 설령 이게 빠졌다가 올라가더라도 그럼 이제 손절을 할 때 100% 다 할 건지 30%만 할 건지 50%를 할 건지도 좀 결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죠.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인 카스도 한번 볼까요? 카스는 뭐 끊임없이 오르네요. 그것도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의 차이지 계속 오릅니다. 그죠? 이 카스는 이재명 테마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급격히 오르는 애들이 요렇게 좀 쉬어갈 때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요것도 이제 한 번은 쉬어갔죠. 요럴 때 매수를 못하고 놓쳤다면 지금 따라가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해요.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씩 툭툭 내려오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내려온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지지라인 형성했던 곳에서 재차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테마들이 뭐가 있을까요? mRNA, 철강주에는 포스코 강판이 좀 두드러지게 뛰고 있고,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눈에 띄는 게 반도체도 아니고, 한전산업, 요 원전에는 한전산업이 또 대장이죠.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죠? 메타버스 한번 볼까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잘 쉬어가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지지 라인 형성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런 봉이 자주 나오죠. 봉 두 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뻥 뛰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죠? 뭐 반드시 이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음날 딱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주 요런 거 자주 봐놓으시면 이제 눈에 익어서 잘 들어올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꼬리가 있죠. 이 꼬리를 또 깼어요. 그죠? 오늘 밑으로 깨고 어디쯤 지지 라인으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선익시스템도 이렇게 잘 오른 다음에 예쁘게 조정을 하고 있네요. 그죠? 요것도 요 상단 라인에서 조정을 하고 있죠. 자, 요럴 때 거래량 이렇게 줄었잖아요. 요거처럼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저가를 잡아가거든요. 자,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이전에 요렇게 저점을 잡아갔던 그 지점들이 보면은 직전 고점이잖아요. 요렇게 지지를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잡아가는 연습 하시면 꾸준히 수익이 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빠지는 이게 거대한 쌍봉 형태로 약간 보이죠. 자, 이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야 안전한 영역으로 이제 도달합니다. 여기 지금 많은 대금과 거래량들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줄 만큼 거래량 팡 터지고 신영역, 신대륙에 올라가면 이제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밑으로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높은데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더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 더 안전해요. 잘 안 빠진다는 거죠, 아래로.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빛소프트도 보면 요것도 이제 상단 매물대 이런 거 있죠. 이거 뚫고 와서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는 거래하는 지점이 아니다. 뭐 굳이 거래를 한다면 요런 지점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한빛소프트는 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를 해볼만 하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윤석열 테마인데, 윤석열 테마들은 지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 때문에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는 구간이 오는 구간마다 이제 매매를 해도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최재형 약관 후보 관련 종목들 중에 대장주 그리고 2등주 3등주 정도는 매매를 꾸준히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내일도 수익 많이 내는 하루 되십시오.